슬기로운 심리생활. 주변에 전쟁이 나도 편안하게 잘 것 같은 그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조그마한 일에도 하루 종일 불안한 나와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건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딱 하룻밤이면 툭툭 털어내는 강철 멘탈. 그런 사람들과 나와의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심리학적 이유까지 싹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희는 회사에서 6개월을 꼬박 매달려온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며칠 앞두고 말이죠. 그 프로젝트가 그냥 엎어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영희는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담도 설치고 회의 중에도 자꾸 그 생각이 끼어들거든요.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계속 재생되는 셈이죠. 그런데 영희의 같은 프로젝트 팀에는 동기 미애도 있었습니다. 영희와 똑같이 6개월을 갈아 넣은 사람이죠. 미애도 처음 며칠은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충격의 크기는 영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미애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감정에 머무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미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사실 미애가 받는 충격의 크기는 영희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큽니다. 다만 빨리 빠져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더 흔합니다. 저런 건 타고난 성격이다 라는 생각이죠. 5년 전의 미애는 지금의 영희와 정확히 똑같았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에 며칠씩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미애는 지난 5년 동안 단 3가지 습관을 몸에 익혔을 뿐이거든요. 이제 그 3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단계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기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몇 점인지 아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미애의 머릿속에는 감정의 점수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영희의 머릿속에는 0 아니면 100뿐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미애는 지금 자기 감정이 몇 점인지 압니다. 영희는 모릅니다. 감정이 몇 점인지 모르면 사실 모든 감정이 다 10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그걸 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점수는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미애가 쓰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 신호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깨, 턱, 위장, 이 3곳을 속으로 훑어보는 거죠. 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가 곧 감정 점수입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으면 8점, 살짝 뻐근한 정도면 4점인 셈이죠. 몸은 감정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마음은 숨겨도 어깨는 못 숨기거든요. 두 번째는 시간축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내일이면 몇 점짜리가 될까? 속으로 한번 묻는 거죠. 사실 지금 8점짜리로 느껴지는 감정도 내일이 되면 대개 2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2가지, 몸 스캔과 시간축 질문, 이게 알기 단계의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느 날 영희가 거래처 이메일 하나에 또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답장 버튼을 누르지 않거든요. 어깨를 느껴봅니다.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8점이네. 속으로 매겨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거 내일이면 몇 점?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이 꺾인 셈이죠. 두 번째 단계는 식히기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부터 진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자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직접 다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는데 마음이 먼저 차분해지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고 마음은 나중이죠. 괜찮다고 생각하자. 괜찮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만 다그치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미애가 쓰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차를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온도가 몸의 중심으로 전달되는 그 몇 초가 실은 진정의 버튼이거든요. 둘째, 숨을 길게 내쉬는 겁니다.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그 자체로 심장 박동을 늦추는 스위치거든요. 셋째,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떠있던 몸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데려오는 과정이죠. 이 3가지는 몸의 자율신경에 직접 말을 거는 행동이거든요. 몸이 지금 안전하다고 인식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오는 셈이죠.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 한 모금, 숨 한 번, 발바닥 감각 한 번. 사실 10초면 충분하거든요. 이제 영희도 팀 회의를 앞두고 처음으로 이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자리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꾹 붙입니다. 몸이 지금 여기 있다는 신호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숨을 길게 한번 내쉬어봅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풀립니다. 영희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의 직전에 손이 떨리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3번째 단계는 미루기입니다. 중요한 답은 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유롭지 못한 분들의 공통점은 모든 질문을 즉시 답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팀장이 영희 자리에 와서 묻습니다. 영희, 이거 오늘 안에 해줄 수 있어요? 영희는 생각하기도 전에 네, 해볼게요 라고 답하고 맙니다. 즉답은 감정에 지배당한 결정입니다. 감정이 8점일 때 내린 약속은 2점으로 내려왔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되거든요. 미애는 바로 이 함정을 알고 있거든요. 미애의 원칙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답변은 바로 하지 않는다. 팀장이 같은 요청을 해도 미애는 이렇게 답하거든요. 지금 하던 거 마무리하고 1시간 뒤에 답 드려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즉답의 함정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셈이죠. 1시간이라는 시간은 감정의 점수를 8점에서 3점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값싼 약이거든요. 둘째,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중요한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는다. 피곤하고 배고픈 자신은 낮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정권을 넘기지 않는 것, 이게 미의 원칙이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는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로 중요한 카톡을 하나 받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장문의 답장을 썼겠지만 이번에는 짧게 내일 답할게 라고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영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지친 자신에게서 결정권을 살짝 빼앗는 것. 사실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유로운 사람의 3단계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3가지뿐이거든요. 알기, 시키기, 미루기. 정리하면 이렇게 딱 3줄입니다. 3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영희도 처음에는 알기 하나만 연습했거든요. 몇 달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또 다른 일이 하나 흔들립니다. 영희는 여전히 속이 상하고 여전히 불안해집니다. 아예 담담해진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희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 몇 점이지?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따뜻한 차 한 모금, 긴 숨 한 번, 발바닥 감각 한 번. 몸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중요한 카톡 하나에 길게 답하지 않고 내일 답할게요 라고만 보냅니다. 영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애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야. 5년 전 미애가 그랬듯 나도 천천히 나아가고 있구나. 평정심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나
천천히 조금씩 줄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속이 상할 때, 자기 자신에게 꼭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 마음 몇 점이지?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며칠을 하룻밤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거였구나 싶은 심리 이야기들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